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전체 표면 처리와 쉐이프의 모디피케이션이 서페이스 플래시오버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전성훈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고전압 환경에서 유전체 표면 방전이 어떻게 발생을 하고 이를 표면 처리와 형상 변형을 통해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트로에서는 서페이스 플래시오버의 기본 개념과 본 연구의 모티베이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실험 장치와 평가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결과 부분에서는 크게 두 가지 주제, 즉 베이킹을 중심으로 한 서페이스 트리트먼트 효과와 그루브를 이용한 쉐이프 모디피케이션 효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먼저 서페이스 플래시오버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페이스 플래시오버는 고전압이 인가되었을 때 장극 사이의 절연체 내부가 아니라 절연체 표면을 따라서 발생하는 정기적 방전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현상은 크게 세 단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캐소드 인설레이터 백큐움이 만나는 이 캐소드 트리플 정션, 즉 CTJ 용적에서 전기가 집중이 되고 필드 이미션에 의해서 전자가 방출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방출된 전자들이 절연체 표면과 충돌하면서 세컨더리 일렉트론 이미션 어벌런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표면에 협착되어 있던 가스가 이 일렉트론 인듀스드 아웃캐싱에 의해서 탈착이 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탈착된 가스가 이온화되면서 방전 채널이 형성되고 결과적으로 표면을 따라서 플래시오버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설페이스 플래시오버가 중요한 이유는 최근에 다양한 분야에서 고전압 장치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방위산업 분야의 하이파워 마이크로웨이브 시스템과 같이 수십에서 수백 킬로볼트 수준의 고전압이 사용되고 있는 장치에서는 저런 신뢰성이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저런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선형 연구대에서는 베이킹과 같은 설페이스 트리트먼트 그리고 그루브와 같은 쉐이프 모디피케이션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설페이스 트리트먼트 중 베이킹에 대한 연구 동기입니다. 베이킹은 유전체 표면에 협착된 가스나 내부의 모이스처를 제거할 수 있는 대표적인 표면 처리 방법입니다. 이러한 협착가스는 플래시오버 과정에서 탈착되어 국부적인 가스 소스로 작동하고 이후에 이온화되면서 방전 채널 형성에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이 베이킹의 효과를 표면 협착가스와 백그라운드 가스의 상대적 기여도에 따라서 압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고진공에서는 표면 협착가스의 영향을 끌 수 있지만 압력이 높아지면서 이 백그라운드 가스의 충돌과 이온화가 더 지배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진공부터 대기업까지 넓은 프레셔 레인지에서 베이킹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쉐이프 모디피케이션, 즉 이 그루브에 대한 연구 동기입니다. 그루브 구조는 절연체의 표면을 따라서 발생하는 방전 경로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이펙티브한 디스차지 랭스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루브 내부에 이 차지들이 트랩이 되면서 전자 증배가 억제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기존 그루브 연구는 주로 멀티팩터 서프레션, 즉 전자 증배 억제 관점에서 설명된 경우가 많았고, 그루브 역시 그 위치 역시 대부분 캐소드 부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캐소드 부근뿐 아니라 에너드 부근의 그루브 효과도 함께 관측을 하고 그루브 위치가 CTJ와 ATJ의 필드 구조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다음 실험 셋업입니다. 본 연구를 위해서 설페이스 플래시오버 볼티지 평가 시스템을 직접 구축했습니다. 회로 같은 경우에는 캡방전 방식을 기반으로 구성을 했고, 펄스 유닛을 사용할 경우에는 펄스 전압을 인가할 수 있고, 펄스 유닛을 제거하면 DC 전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인가 전압은 네거티브 하이 볼티지를 사용했고, 최대 약 40kV까지 인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극은 이 핑거 타입 전극을 활용했고, 절연체로는 피크, MC 그리고 폴리카보네이트를 활용했습니다. 전극 간의 간격은 2.5mm로 했고,
백그라운드 가스는 에어로 두었습니다. 백그라운드 가스의 프레셔는 11-6승 토르부터 760토르까지 총 33가지 이상의 구간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했습니다. 각 프레셔 포인트마다 10번의 플래시 오브 볼티지를 측정했고, 이를 웨이브 확률을 이용해서 분석했습니다. 수식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이때 이 알파가 방전이 일어날 63.2% 확률에 해당되는 값입니다. 베타는 값의 퍼짐 정도를 의미하고 우측 상단 그래프에서 기울기에 해당됩니다. 펄스 볼티지 실험에서는 플래시 오브 볼티지가 DVDT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딜레이 타임과 브레이크다운 필드를 함께 정의를 했습니다. 먼저 딜레이 타임은 최대 전압의 10% 시점부터 전류가 발생하고 전압이 급격히 감소하는 시점까지의 시간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브레이크다운 필드 같은 경우에는 플래시 오브 볼티지를 전극 간 간격으로 나눈 다음에 노미널한 필드로 정의를 했습니다. 물론 핑거 타입 전극에서는 실제로 로컬한 이 필드가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인 전개값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전극 간의 지오메트리와 갭 조건에서 시편 간 상대 비교를 수행하기 위한 지표로 수행했습니다. 다음 실험 결과 및 논의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인 베이킹 조건에서 플래시 오브 볼티지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베이킹 효과를 해석하기 전에 먼저 처리하지 않은 이 피크에서의 프레셔에 따른 기본 플래시 오버 특성을 확인했습니다. 고진공에서 대기압 방향으로 프레셔를 증가시키면서 측정을 했을 때와 반대로 대기압에서 고진공 방향으로 프레셔를 낮추며 측정했을 때는 서로 다른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즉, 고진공 경력에서는 히스테리시스 구간처럼 보이는 것이 관측이 되었고, 약 2mT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백큐um 플래시 오버 영역과 가스 브레이크다운 영역으로 넘어가는 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베이킹 실험은 조건을 통일하기 위해서 고진공에서 대기압 방향으로 프레셔를 증가시키면서 진행했습니다. 다음 클리닝과 베이킹 효과입니다. 실험은 와이핑 그리고 울트라소닉 클리닝, 베이킹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퓨어한 샘플을 비교를 할 때 클리닝만으로 플래시 오브 전압이 약 26% 정도 향상이 되고, 베이킹을 추가로 진행했을 때는 약 18%의 추가 향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표면에 존재하는 더스트, 컨테미네이션, 흡사가스 등이 플래시 오브 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베이킹 이후에는 이 파시엔 커브 라이크한 비헤비어가 나타나는 이때 압력 영역이 약간 더 높은 프레셔 영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관측이 되었습니다. 이는 베이킹으로 인해서 표면 및 내부에 존재하던 가스의 소스가 줄었기 때문에 가스 브레이크다운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더 많은 백그라운드 가스가 필요해졌기 때문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베이킹 효과는 단순히 플래시 오버 전압을 증가시키는 것뿐 아니라 백큐um 플래시 오버에서 가스 브레이크다운으로 전이되는 프레셔 조건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클리닝 타임에 따른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초음파 세척을 10분과 30분으로 나누어서 비교해본 결과 클리닝 타임이 10분 이상의 경우 저런 성능 향상 효과가 거의 포화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즉, 일정 시간 이상의 클리닝 타임은 추가적인 플래시 오버 전압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웨이브 분석 결과에도 클리닝 이후에 베타 값이 증가했습니다. 베타 값은 데이터의 분산 정도를 나타내며 값이 클수록 브레이크다운 볼티지가 더 안정적으로 나타난다는 의미를 합니다. 퓨어한 샘플에서는 샷 넘버에 따라서 플래시 오버 전압이 플럭츄에이션이 크게 나타나지만 클리닝 이후에는 더 안정적인 전압 분포를 보였습니다. 이는 표면에 존재하던 미세한 더스트나 오염들이 제거되면서 국부 전개 왜곡이나 우발적인 방전 개시점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해석했습니다. 앞서 고진공 경력에서 히스테리시스 구간 같은 게 발견이 됐다고 했는데, 이를 좀 더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특히 동일한 프레셔 구간을 왕복하면서 반복적으로 플래시 오버를 발생시켜 본 결과 초기 세트에서는 플래시 오버 전압이 점차 향상되는 컨디셔닝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반복 방전에 의해 표면의 약한 컨테미네이션이나 흡착가스가 제거되면서 다른 성능이 일시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일정 횟수 이후에는 오히려 플레이스 오버 볼티지가 감소하는 에이징 현상이 관측되었습니다. 반복 방전이 지속되면서 표면의 마이크로 크랙이나 로컬라이즈드 데미지가 누적이 되고, 이로 인해 컨덕티브한 패스 형성이나 로컬 리필드 인핸스먼트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반복되는 방전은 초기에 컨디셔닝 효과를 주지만 과도하게 반복되면 이 전원체 손상으로 인해서 성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제로벌 플래시 오버 볼티지의 비교입니다. 피크 폴리카보네이트 MC901을 비교한 결과 전원 성능은 피크 폴리카보네이트 MC 순서로 우수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각 제로의 Surface Resistivity, 그리고 2차 전자의 yield, 모이스처의 흡습률, 가스 탈착률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크는 상대적으로 이 표면 저항도가 높고 흡습률이나 가스 탈착률이 낮기 때문에 표면 전하 이동이나 가스 탈착률에 의한 플래시 오버 발생이 상대적으로 억제가 됩니다. 반면에 MC 같은 경우에는 이 흡습률과 가스 탈착률이 높기 때문에 플래시 오버가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집니다. 또한 DC 전압뿐만 아니라 펄스 전압 조건에서도 동일한 제로벨 경향이 유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제로 고유 물성은 전압 타입과 관계없이 플래시 오버 타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제인 이 홈, 서페이스 그루브가 플래시 오버 볼티지에 미친 영향입니다. 그루브의 실험에 앞서서 먼저 그루브의 사이즈를 결정하기 위한 모델링을 수행했습니다. 실험 대상은 이제 MC901로 설정을 했고, 그루브의 2차 전자가 한번 호핑할 수 있는 거리를 포괄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장의 효과를 무시한 로렌츠 이퀘이션 에서 시작을 해서 시간에 따른 전자들의 X축과 Z축의 위치를 계산했고, 2차 전자의 방출 각도에 따라 방출 각도에 대해서 평균화를 하면은 한번 호핑할 수 있는 디스턴스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MC901의 SEY 커브와 임팩트 에너지의 조건을 고려하는 결과 2차 전자의 호핑 거리는 약 138 마이크로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다만 실제 가공 업체에 문의한 결과 구현이 가능한 최소 그루브의 폭은 200 마이크로미터로 판단이 되었고, 전자들의 호핑 디스턴스를 충분히 포괄할 수 있도록 200 마이크로로 설정을 했습니다. 또한 폭에 대해서 효과를 추후 확장 연구로 남기고 본 연구에서는 폭과 깊이를 1대1로 설정을 해서 200 마이크로 깊이의 홈을 제작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루브를 어느 위치에 형성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CSD 시뮬레이션을 수행했습니다. 실험 전극 구조를 동일하게 구현하고 캐소드에는 네거티브 하이 볼티지, 에너드에는 그라운드 컨디션을 부여했습니다. 이후에 그루브의 위치를 변화시키면서 CTJ 부근의 맥시멈 이필드 스트렝스를 비교했습니다. 먼저 그루브를 중앙에 형성시켰을 때는 CTJ와 ATJ에서의 전기장의 세기가 플레인 구조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즉 미들 그루브는 전개 완화 효과보다는 이펙티브한 방전 랭스 증가와 차지 트래핑 효과를 보여주기 위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루브를 캐소드 쪽으로 이동시킬수록 이 CTJ 부근의 이필드가 점차 감소했습니다. 특히 전극으로부터 0.15mm 떨어진 위치에 홈을 형성시켰을 때는 이 CTJ 필드가 약 10% 정도 감소한 것을 확인했고,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이 미들과 니얼 캐소드 그리고 니얼 에노드 위치에 홈을 형성해서 각각의 효과를 비교했습니다. 그루브가 전극 근처에 위치할 경우에는 이 CTJ나 ATJ 부근의 전개가 완화되는 반면에 이 그루브 내부에는 국부적으로 전개가 강화된다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 유전체와 백큐մ 사이의 퍼미티비티 차이로 인해서 이퀴포텐셜 라인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루브 내부에는 이 백큐մ 영역이 존재하므로 이 이퀴포텐셜 라인이 상대적으로 집속이 되고 그 수직 방향인 이 필드가 극부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루브의 위치에 따라서 전개 완화 효과와 국부 전개 강화 효과를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루브의 샘플의 플레이스 오브 볼티지를 측정해 본 결과입니다. 플레인한 구조에 비해서 미들 그루브 구조는 플레이스 오브 전압이 약 10% 정도 증가를 했고, CST 시뮬레이션에서 이제 미들 그루브는 CTJ 이 필드를 거의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 향상은 주로 이펙티브한 방전 랭스 증가와 차지의 트래핑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리얼 캐소드 그루브에서는 방전 전압이 약 40% 정도 향상이 되어서 가장 큰 향상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캐소드 부근에서 필드 이미션으로 방출된 전자들이 초기에 전자 증배가 억제되고 동시에 CTJ 필드가 완화되었기 때문으로 판단이 됩니다. 리얼 에노드에서도 약 25% 정도 이제 방전 전압이 향상되는 것을 관측할 수 있었고, 이 결과는 에노드 부근의 구조 변화 역시 설페이스 플래시오버 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루브 효과를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브레이크다운 필드와 딜레이 타임 간의 관계를 함께 분석했습니다. 플레인 구조와 함께 비교를 했을 때 미들, 리얼 캐소드, 리얼 에노드 그루브 모두 딜레이 타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미들 그루브의 경우에는 표면을 따라서 진행하는 뉴 방전 경로가 길어지고 차지 트래핑이 발생하면서 방전 디벨롭먼트에 더 긴 시간이 필요해진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리얼 캐소드 그루브의 경우에는 HTJ에서 필드 이미션으로 방출된 전자들이 초기 단계에서 증배되는 과정을 억제했기 때문에 딜레이 타임이 더욱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좀 특징적인 것은 리얼 에노드에서도 리얼 캐소드와 유사하게 딜레이 타임이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캐소드에서 시작되는 일렉트론 아발란체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음 슬라이드에서 에노드 방향의 방전 채널 형성 가능성과 연결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리얼 에노드 그루브에서 딜레이 타임과 이제 플레이스 오버 전압이 향상된 그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관련 선행 연구를 참고했습니다. 선행 연구에서는 백큐um 설페이스 플레이스 오버에서 캐소드 쪽에서 방출된 전자들이 증배되는 동시에 일부 전자들이 에노드 부근에 먼저 도달을 해서 일렉트론 클라우드를 형성시킬 수 있다고 보고, 이후에 에노드 부근에서 캐소드로 향하는 스트리머의 채널이 형성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리얼 에노드 그루브에는 에노드에서 캐소드로 발달하는 스트리머 플라즈마 채널의 형성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리얼 에노드 그루브에도 딜레이 타임이 증가하고 플레이스 오브 볼테이지가 향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본 연구 결과는 설페이스 플레이스 오버가 단순히 캐소드에서 시작된 전자 증비만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에노드 부근의 플라즈마 채널 형성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플레이스 오버 모델의 에노드 투 캐소드 디렉티드 플라즈마 채널의 영향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서페이스 플레이스 오버 전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서페이스 트리트먼트와 쉐이프 모디피케이션이란 두 가지 접근법을 활용했습니다. 먼저 베이킹 효과 측면에서는 클리닝만으로 절연 성능이 약 26% 향상이 되었고, 베이킹을 추가로 진행했을 때 약 18%의 추가 향상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베이킹 효과는 고진공 영역에서 주로 유효했고, 가스 브레이크다운 영역으로 전이되는 압력 조건을 더 높은 압력 조건으로 이동시키는 효과도 확인했습니다. 이 그루브 효과 같은 경우에는 200마이크로 홈을 향상시켰을 때 위치에 따라서 플레이스 오버 전압 향상 정도가 달랐었습니다. 미들 그루브는 10%, 리얼 에노드는 25%, 리얼 캐소드 홈은 약 40%까지 향상되었고, 특히 전극 부근의 홈 같은 경우에는 CTJ나 ATJ의 이 필드 완화를 유도하면서 플레이스 오버의 억제 효과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리얼 캐소드와 리얼 에노드 딜레이 타임이 유사하게 증가하는 결과는 캐소드에서 시작하는 전자 증배뿐만 아니라
노드 2 캐소드 플라즈마 채널 역시 플라즈마의 이 플래시오버 과정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는 표면 오염 및 흡착가스를 제어하는 서페이스의 트리트먼트 및 전개 구조 그리고 전하 이동 경로를 제어하는 쉐이프 모디피케이션이 고전압 유전체 저런 성능 향상에 효과적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